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78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독자님, 혹시 검찰청이라는 이름, 앞으로는 뉴스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검찰청이 이번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이름의 두 조직, 바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부 조직의 틀이 새롭게 짜인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사와 재정, 환경과 데이터, 그리고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뒤흔들리는 초대형 행정 개편이에요. 그럼 이번 개편의 핵심부터 찬찬히 뜯어볼게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9월 7일 고위당 정협의회를 열고 총 12가지에 이르는 초대형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개편안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핵심 부처들은 2026년 1월 2일부터 새 체계를 가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역시 검찰청 폐지죠.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26년 9월이고 당정되는 총리실 산하의 검찰제도개혁 TF를 만들어 수사권 조정, 보안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둘로 쪼개지는데요.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관리 등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로서 국내 금융정책도 맡게 되고 기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만 남긴 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기관이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로 신설되어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금융정보분석원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경제와 금융의 정책과 감독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집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받습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유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국제협력과 연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죠. 미디어 정책 역시 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상임 3명과 비상임 4명으로 구성되어 공영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미디어발전협의회도 운영됩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돼서 미디어 정책이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되도록 조정됩니다. AI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도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책이 신설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를 겸직합니다. AI 전담부서도 과기정통부 내에 신설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월 4일부터 개편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로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국정 전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단일 차관 체계에서 벗어나 제2차관을 두고 이 차관이 창업할로 상생폐업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전생애주기를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전담실이 신설돼서 산재 예방과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 통계와 데이터 관리, 연계 및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총괄하게 되며 정부 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전면 재편하게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능이 훨씬 커지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국을 확대 개편해서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경제활동 지원, 여성안전, 역차별 해소 등 통합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여가부 폐지냐 존치냐로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던 만큼
기능 확대를 통한 재정비 성격이 강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됩니다. 이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해외 분쟁 대응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전담하게 되고 국제 지재권 전략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수는 기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나고 구체적으로는 부는 19개로 유지되지만 처는 3개에서 6개로, 청은 20개에서 19개로 조정됩니다. 위원회는 6개로 동일하고 대신 새로 생긴 기관이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등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빠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선다는 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한번 바뀌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지금 이 변화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바뀐 조직 이름, 기능, 관할 부처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뉴스 보실 때 훨씬 더 이해도 높아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귀엽고 꼼꼼한 고양이 목소리로 설명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정책과 행정 이야기도 부드럽고 쉽게 고양이처럼 조곤조곤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놀러 와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갈게요. 냥.